한국어랑 일본어 뿌리가 비슷하다는데 들어보면 참 다르죠? 왜 그럴까요? 오늘 아주 특별한 지도를 하나 펼쳐서 그 언어성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왜 뿌리가 같은데 소리는 이렇게 달라질까?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소리의 변화 뒤에는요,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? 한국어로는 역사잖아요? 부드럽게 시작하죠. 그런데 이게 일본어로 가면 레키시가 됩니다. 혀를 탁 차는 듯한 강한 소리가 나죠. 아니,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요? 그 해답은요, 놀랍게도 땅을 그린 지도가 아니라 바로 소리의 지도에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특별한 지도를 함께 보면서 언어 변화의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1436 소리 지도. 이게 뭐냐면요, 우리 입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뭐랄까 소리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. 이 지도가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. 자, 지도를 보려면 축부터 알아야겠죠? 먼저 세로축, Y축을 한번 보세요. 이건 조음 에너지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리의 파워를 나타내요. 맨 아래는 아주 약한 속삭임이고 위로 쭉 올라갈수록 강한 외침이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소리 에너지의 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가로축, X축입니다. 이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. 왼쪽 끝에 있는 입술에서 시작해서 혀를 지나서 저기 오른쪽 가장 깊은 목구멍까지 우리 입안이 통째로 이 지도의 영토가 되는 셈이죠. 그렇다면 이 지도 위에서 소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드는 그 거대한 힘은 대체 뭘까요? 딱 두 가지입니다.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제성의 원칙.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왼쪽은 막 폭풍이 몰아치거나 전쟁터처럼 엄청 시끄러운 환경이죠.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내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살아남잖아요.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? 평화로운 집안이죠? 이런 곳에선 굳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. 바로 이 두 가지 환경의 압력이 소리를 진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힘이 바로 강화입니다. 지도에서 보면 소리를 위로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죠.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 말이 묻히지 않게 하려고 소리가 점점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진화하는 거예요. 이건 생존을 위한 전달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힘은 약화입니다. 이건 반대로 소리를 아래로 더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힘이에요. 조용한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소통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발음은 점점 더 쉽고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. 경제성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 강화의 여정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.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저기 맨 아래 깊은 곳 목구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가 응이거든요. 가장 약한 소리죠. 근데 이 소리가 에너지를 탁 받아서 혀뿌리로 귀를 막았다가 터트리면 저기 위에 산맥처럼 솟아있는 강한 소리, 그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.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우리가 막연하게 어디? 하고 물을 때의 그 어소리랑 손가락으로 저기를 딱 가리키면서 거기! 라고 말할 때의 거소리.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생각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에 소리에도 딱 힘이 실리는 게 느껴지시죠?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는 이 강화 현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. 보세요. 한국어의 부드러운 드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훨씬 날카로운 츠나 스 같은 소리로 변해요. 달이 스키가 되고 다타가 타치가 되는 것처럼요. 소리가 훨씬 강해진 거죠. 이게 바로 강화의 핵심 원리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시끄러운 파도 소리나 전쟁터의 소음 속에서 부드럽게 다 하는 소리는 그냥 묻혀버리기 쉽잖아요. 그래서 그 소름을 뚫고 더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더 날카롭게 치 하고 터지는 소리로 진화한 겁니다. 이건 생존을 위한 일종의 음성학적 전략인 셈이죠. 자,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. 약화의 세계로요.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소리가 어떻게 더 부드러워지고 심지어는 아예 사라지기까지 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지도 중앙에 있는 리을 소리를 한번 볼까요? 이 소리는 혀를 막 굴리거나 튕겨야 해서
은근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 복잡한 혀의 움직임을 그냥 포기하고 힘을 쭉 빼버리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가장 편한 소리, 바로 이응으로 약화되는 겁니다. 한국어의 두음 법칙이 바로 이 약화 현상의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원래는 역사, 류행, 리처럼 단어 첫머리에 리을 발음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좀 힘드니까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소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역사, 유행, 이가 된 거죠. 아니,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? 그건 바로 조음의 경제성 원칙 때문입니다.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혀는 본능적으로 가장 적은 에너지가 드는 길, 그러니까 가장 발음하기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강화와 약화라는 두 가지 힘이 단순히 소리의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,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또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해놓습니다. 한국어에서 주로 보이는 이 약화 경향은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던 정주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. 반면에 일본어의 강화 경향은 늘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소음이 많은 해양 환경에서 정보를 어떻게든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던 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결국 언어의 변화라는 건 결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, 그들의 생존 전략과 삶의 방식이 마치 화석처럼 소리 하나하나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셈이죠.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장의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. 생존을 위해서 소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강화의 힘, 그리고 효율을 위해서 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약화의 힘. 이 두 거대한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만들어내는 것, 그것이 바로 언어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과거의 자연환경이 우리 조상들의 말을 빚어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끄러운 디지털 세상, 수많은 정보의 소음 속에서 과연 우리 언어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